그는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제1장 운명적인 재회. 사람들은 종종 서지원 씨에게 4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가만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40년의 이별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긴 세월 동안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진 지원 씨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식어버린 차 한 모금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찾을 거란 기대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와 최민석 씨가 영영 엇갈린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여전히 20살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민석 씨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빛나던 젊음과 환한 미소는 사라졌지만 세월이 새긴 흰머리와 깊어진 눈가의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녀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40년 동안 기다려왔어. 그 순간 지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아픔이 뒤섞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몇 년이었다면 아마 그녀는 그렇게 깊이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 한 사람이 사랑하고 잊고 다시 시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오해 때문에 이제 60을 넘긴 나이가 된 지원 씨에게 과연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온 그녀의 마음은 과연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제2장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 지원 씨의 고인이 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한 나날들이었지만 강렬한 사랑의 불꽃은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 안정과 평탄한 삶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평온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슴 저리게 그리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원 씨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질긴 이슬비처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 삶의 생생함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단색의 그림처럼 하루하루가
어제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화가였고 깊은 감정을 담은 눈빛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조용하고 더 차분해진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한 사람만을 그리워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원 씨를 세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그의 그림 속 한 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녀가 무의미한 일로 찡그릴 때면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가 민석 씨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녀의 초상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살의 긴 생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던 소녀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담은 깊은 눈빛을 지닌 성숙한 여인의 모습까지. 민석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그녀를 계속해서 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붓질 하나하나, 색감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희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기억이 담긴 캔버스 속에서 지원 씨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해와 엇갈림 속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청혼도 거창한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 속에서 위로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무도 아니었고 사회적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은 시간이 더 이상 허비하기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3장 잊을 수 없는 첫날 밤. 지원은 황혼기에 맞이한 결혼이 단순한 동반자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렬한 감정보다는 창가에서 차를 음미하는 아침의 평온함, 바닷가를 거니는 오후의 여유, 그리고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나누는 긴 밤의 대화가 전부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미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왔기에 이제 사랑이란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일 뿐이랍다. 그러나 신혼 첫날 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선 순간 지원의 심장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속에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밤 공기에 싱그러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두름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흘러도 그의 마음만큼은 한결같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 무섭지 않아? 무섭지? 나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당신과 함께 겪어본 적이 없잖아.
미석이 손을 뻗자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감각이 스며들며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아직도 떨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지만 강하게 쥐지 않고 그저 조심스럽게 감싸 안을 뿐이었다. 마치 너무 세게 잡으면 이 순간이 한낱 꿈처럼 부서질까 두려운 듯이. 지원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미석의 시선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40년 동안 놓쳐온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함께 끝까지 걸어갈 기회는 없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오랜 세월 외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오늘 밤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석은 지원을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지원은 그의 단단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그 박동을. 그것은 성급함이나 불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오직 깊은 애정과 존중이 깃든 다정함 뿐이었다. 그 순간 지원은 자신이 단순히 황혼의 시기를 맞이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로운 미망인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히 아껴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지는 한 명의 여인이었다. 오늘 밤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 없이 온전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운명에 의해 헤어졌던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제4장 늦게 찾아온 행복, 그러나 완전한 행복. 다음 날 아침, 지원님께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뜨셨습니다. 낯선 기분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익숙한 방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게 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놓인 이불과 베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민성님께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이 감돌며 은은한 나무 향과 어우러져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신 지원님께서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주전자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우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 이 현실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신 마음 한구석의 따뜻함이 천천히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부드러운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아침 햇살 속에 선 민섭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과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원님께서는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걸음을 옮기시고 아주 천천히 민석님의 등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숨결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이내 그의 손이 조용히 지원님의 손을 감싸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4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으로 서로를 위해 남은 날들을 가장 완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이곳에서. 제5장 교훈.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사소한 오해, 혹은 단순히 시간의 가혹함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인생의 길 위에서 엇갈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여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나누고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지원과 민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늦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원과 민석은 단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40년 동안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단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두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누구도 서로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후회하며 그때 만약 때이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마주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표현하세요. 주저하는 사이에 시간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흔히 사랑을 젊은이들의 특권으로 간주하고 나이가 들면 자녀와 책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과 민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감정이나 달콤한 약속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고도 평온하며 오랜 세월 간직한 그리움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긴 세월 동안 간직해 온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 사랑을 다시 찾을 기회가 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행복이 과거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민석은 40년 동안 지원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후회 속에서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추억 속에서만 살지 마십시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현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낸 후에도 지호는 민석과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앞두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결혼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녀가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시 외로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민석을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며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삶이 주는 기회를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행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눈을 뜬 지원이 문 밖으로 나와 민석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더 이상 젊은 시절에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존재라는 것을요. 사랑은 열정적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사소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제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더라도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언제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속도를 다투는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늦게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백만장자를 깨진 사랑의 상처가 술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마치 부서진 심장이 그를 알코올 중독의 나락으로 몰아넣어 외로움만이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친구가 된 것처럼 말이다. 단 한 병의 술이 어떻게 백만장자를 무너뜨렸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채널 구독하세요. 제1장 빗속의 방황자. 비는 마치 하늘이 쏟아내듯 퍼부었다. 거리를 뒤덮는 빗줄기는 격렬하게 쏟아져 내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골목골목을 파고들며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하려고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 번잡한 거리 한켠 한 남자가 인도변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흘러가는 인파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한때 세련되었던 그의 정장은 이제는 구겨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헐겁게 늘어진 넥타이는 마치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무너지고 창백한 얼굴, 세월과 술로 얼룩진 거친 피부, 그리고 꼭 감긴 두 눈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갈망하는 듯 보였다.
그의 손에는 빈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길가에 나뒹굴며 가로등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마치 도시의 일부인 양 무심히 지나쳤다. 값비싼 구두들이 빗물에 젖은 인도를 스쳐 지나가고 커다란 우산들이 무표정한 얼굴들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서 조그마한 여학생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지은은 평범한 교복을 입고 가슴에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다. 왜인지 알 수 없는 연민이 스며들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하늘색 우산을 조심스럽게 펼쳐 그의 머리 위로 가져갔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빗속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던 남자가 한때 한석진, 거대한 IT 기업의 회장이자 명망 높은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을. 한때 정상의 자리에 섰던 그가 단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술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제2장, 한 억만장자의 산산이 부서진 과거. 3년 전 한석진님께서는 모든 기업인이 닮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명한 금융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대담한 전략과 비전을 가진 인물로 칭송받으며 본인의 기술 기업을 이끌어 국제시장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한석진님의 이름을 딴 초고층 빌딩, 5성급 호텔 앞에 줄지어 선 호화로운 슈퍼카, 그리고 화려한 연회장에서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모습은 그분의 찬란한 성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융 스캔들이 터지면서 한석진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주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언론은 끊임없이 압박하며 주식시장에서는 그분의 기업 가치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한석진님께서는 사임을 강요당하셨고 본인의 이름을 내건 기업은 조각조각 매각되었으며 한때 그분께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짓누르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사회의 정점에 서 계셨던 한석진님께서는 단 1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내버려둬. 다 끝났어.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찾으며 현실에서 도피하려 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서울의 불빛이 환히 비추는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갔지만 그 불빛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텅 비었고 그의 마음속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면 그는 일찍 문을 닫은 가게의 처마 밑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텅 빈 술병과 낡고 구겨진 정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누구도 한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희미하게 느낀 것은 머리 위를 가리는 작은 우산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떨어졌지만 더 이상 그의 얼굴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는 작은 실루엣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이 조용히 그의 손에 우유 한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어둡고 끝없는 밤 속에서 희미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위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3장 각성과 일어서는 여정. 다음 날 아침 한석진은 차가운 공원 벤치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 위로 맺힌 이슬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셨고 새벽 바람이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그의 시선이 무심코 옆에 놓인 파란 우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그 우산을 펼쳐 차가운 서울의 빛 속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장면. 주머니 속을 더듬자 어제 누군가 건넨 우유팩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사소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석진은 알코올이 퍼뜨리는 통증도 자신을 갉아먹던 혐오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 단 한 번의 작은 행동이 어째서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걸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이가 한낱 노숙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 그 기억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석진은 자신이 머물렀던 거리들을 헤매며 소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익숙한 술집 앞에서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순간이 한석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에게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망설였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모인 곳, 길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려 몸부림치는 곳이었습니다. 금주의 고통은 컸습니다. 몸과 마음이 부서질 듯 갈망했지만 그는 파란 우산을 들고 있던 소녀를 떠올리며 참아냈습니다. 재활을 마친 후 한석진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과거 자신이 썼던 경영서적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석진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서울의 비 속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내민 작은 온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4장 3년 후의 깜짝 선물. 3년 후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서울은 가랑비에 부드럽게 감싸여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지우는 도서관을 나서며 품에 책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얇은 니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비는 강하지 않았지만 촉촉한 빗물이 깔린 보도블록 위에는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 있었고 밤새 켜져 있던 가로등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우산을 펼치려는 순간 그녀는 멀리서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서두르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서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이었지만 지은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어두운 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과거 절망에 빠졌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한층 더 밝은 빛과 확고한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석진은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고 화려한 말 없이
그녀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장학증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선한 인연이 완성된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 위로 조용히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했던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우산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제5장 교훈. 지은과 한석진의 만남은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쉽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단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은 그날 단순히 낯선 남성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이상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 한석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상대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한석진 역시 한때는 백만장자였으나 이후 알코올에 의지하며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그 상태에서 보았다면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석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가 과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도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석진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로 나아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실패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석진은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간 하나가 그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그는 그 의미를 붙잡고 스스로 변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변화는 기적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은의 우산이 한석진을 단번에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내면의 의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행동이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은은 그 순간을 잊었고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그 무조건적인 선행은 뜻밖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따뜻한 인정으로. 이는 단순히 지은 개인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선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석진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은 중요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인생의 시련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며 변화할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작은 것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응원, 혹은 비 오는 날 건네받은 우산 하나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 선한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애와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든 우리가 베푼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늘 당신이 행한 작은 선행이 내일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